돌아가신 우리 할머니의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나지막히 먹먹한 목소리로 할머니는 어린 시절 겪은 4.3 사건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습니다. 지금 저는 제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70년 전 억울하게 희생당한 수만 명의 제주도민과 우리 할머니의 슬픔을 잊지 않기 위해 4.3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고늘동 마을입니다. 4.3 사건 당시 토벌대는 마을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이곳도 그때 불태워져 현재는 집터만 남아있습니다. 고즈넉한 마을의 흔적은 남아있으나 결국 이곳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불타 사라진 마을을 잃어버린 마을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는 잃어버린 마을이 100곳도 넘는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밭일을 한 뒤 쉴 수 있는 넓은 땅이 있어 너분숭이라고 불리는 이곳엔 북촌리 학살 사건 때 목숨을 잃은 아기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엄마 품에서 함께 죽어간 아기들의 조그만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장난감과 사탕이 그 아기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곳에는 400여 명의 북촌리 학살 사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너분숭이 4.3 기념관과 4.3 사건을 세상에 알린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 문학비가 있습니다. 바람 소리뿐인 이곳, 다랑시오름 언저리 밭 사이에 놓여있는 쪽 편말만이 이곳이 우리가 찾던 곳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랑시굴은 우리에게 쉽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4.3 사건 당시 토벌대를 피해 다랑시굴에 숨어있던 여러 명의 주민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 좁은 입구 아래 숨어있던 주민들은 토벌대의 협박에도 버티고 있다가 출입구에서 피워놓은 연기에 질식해 하나 둘 희생당하고 맙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곳은 1940년대까지만 해도 물때에 따라 육지로 통하는 길이 열리고 닫혀서 터진목으로 불리웠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 명소이지만 과거 이 해변은 인근 마을 주민들의 학살터였다고 합니다. 주인 없는 기뽕과 위령비만이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70년 전 아픈 기억을 갖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산 일출봉은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 전 4.3 사건 70주년 행사 때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셨던 제주 4.3 평화공원은 4.3 사건 희생자의 넋과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후손에게 역사적 교훈을 물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에는 4.3 사건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는 6개의 상설 전시관도 있습니다. 동백은 제주도의 꽃입니다. 동백은 목숨처럼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게 아니고 통으로 툭 떨어져서 동백꽃을 4.3의 상징꽃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주의 많은 오름 중 하나인 서달 오름도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탄약고로 사용했던 서달 오름을 광복 후 미군이 폭파해버렸고
이때 생긴 커다란 두 개의 구덩이는 7월 칠성날 194명을 희생시킨 총살장이 되고 맙니다. 서달 오름의 희생자 중 132명은 근처 공동묘지 한 자락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곳을 백졸손 지지라고 하는데 100명의 조상을 가진 자손이 한날 한시 한 곳에서 죽어 한 곳에 함께 묻혔으니 결국 하나의 자손이 되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마을 자리왑입니다. 35가구가 살고 있던 자리왑은 토벌 작전으로 인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달궈진 땅을 이젠 파도처럼 출렁이는 보리물결이 식혀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아 평범한 보리밭인가 싶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마을의 중심을 지키고 서 있는 잘생긴 팽나무와 제주 특유의 구불구불한 올레터 그리고 대나무 밭들이 이곳이 사람이 살았었던 마을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념과 갈등, 옳고 그름의 잣대로 죄 없는 제주의 주민들은 떨어진 동백봉오리처럼 아스라져 갔습니다. 아픈 역사일수록 잊지 않는 것만이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